안녕하세요. 자, 매일매일 하루하루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어느 순간 나의 실력 정인영 선생과 하는 매일 헌법. 자, 오늘도 이번 주에 두 번째 날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말이 좀 오늘에도 이해해 주세요. 자, 볼게요. 자, 오늘 2월 27일 2월 달은 또 28일까지 있지 않고 이번 달은 윤달이네요. 29일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살펴볼게요. 27일 24년 1월 변호사 시험 4번 문제. 정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재판청구권. 솔직히 말해서 저 헌법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헌법 조문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헌법 지문 죽어도 진짜 인간의 존엄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그래도 재판 청구권이 없다면 아무리 인간이 기본권이 좋아요 뭐 해요 해도 침해받았을 때, 또는 자 뭔가 권리를 구제받을 필요가 있을 때 재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다 사상노각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재판 청구권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기본권 조문 하나하나 다 중요한 조문 맞죠? 그 중에서도 재판 청구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살펴볼게요. 재판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짝지은 문제였어요. 박스 안에 들어왔는데 또 우리 이거 기억 니은 보고 바로 또 선다가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할게요. 기억.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 여러분, 대법원 단심재판, 대법원은 법률심밖에 안 하는 거 아시죠? 법률심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이거 반하느냐 반하지 않나 판례 3개 묶음, 이거 항상 같이 다니는 판례잖아요. 이는 법관이라는 지위와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해당 법관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정리하셔야죠.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헌법의 재판 청구권은 27조에 자, 기본적으로 조문 암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헌법과 법률에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한, 이렇게 돼 있죠.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여기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재판은 적어도 한 번에 사실심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재판, 이렇게 표현하고요. 적어도 한 번에 법률심에 관한 재판, 법률관계 적용 여부에 관한 재판. 이거 각각 한 번씩은 각 한 번 이상은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안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해서 헌법에 명시적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심, 보통 기본적으로 지방법원이라고 1심에서 많이 하죠.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2심, 고등법원이라고 하고요. 다 아시겠죠. 3심, 대법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물론 1심에서 2심 올라갈 때를 우리는 항소한다 이런 말을 쓰고요. 2심에서 3심 올라갈 때 이럴 때 상고한다 이런 말을 쓴 다음에 여기서 각각 한 자씩을 따는 거죠. 상자 떼고 소자 떼서 합쳐서 우리는 이걸 상소제도라고 합니다. 상소권 또는 상소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찌됐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렇게 했다 해도 1심에서는 사실심, 줄여서 쓸게요 좀. 사실심, 법률심. 2심에서도 사실심, 법률심. 하지만 오로지 대법원에서는 법률심 하나만 하잖아요. 자,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27조를 볼 때. 그럼 이제 기본을 쓰니까 판서 쓸 게 없네요. 한번 또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자, 판서를 한번 끄집어냈는데 재판청구권의 재판, 저도 한 번에 사실심, 법률심 꼭 받아야 되는데 보세요. 판례를 좀 구분 판례로 첫 번째 법관의 징계 사건이었고요. 징계 사건 이렇게 약칭을 쓸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호사 징계 사건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가 특허 사건이었어요. 자, 이 모두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끝내라 이 사건이에요. 모두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니까 이건 함께 뭉쳐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관 징계 어디서 나오냐고요? 대법원에서 나와요. 대법원에서. 변호사 징계는요 법무부에서 나오고요. 자, 여기는 징계가 아니라 특허 사건인데 이거 특허심판위원회라는 특허심판위원회 또는 기술심리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는 또 청이에요. 기술심리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대법원 단심해라? 대법원에서 징계하는데 대법원에서 한다? 그래요. 근데 대법원 안에서 징계위원회라고 열리는데 그분들 전부 다 판사님들, 전직 판사 또는 법적 경력 있는 그런 판사님들이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님들이 징계하기 전에 당사를 불러다 놓고 너 무슨 일 있었어 없었어 라고 의견 청취해봐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법원에 여기 있어요. 법관징계위원회, 법관징계위 줄여서 징계위. 이 징계위는 법관으로 구성된 분들에 의해서 사실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맞아 법률심 하나 하세요 라고 했다
했더니 법률심인 대법원을 한다 해도 한 번의 사실심과 한 번의 법률심이 있기 때문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합헌 결정 나왔잖아요. 그에 반해 법무부는 판사님들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법무징계위원회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법률심만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사실심이 없는데요? 법관에 의한 사실심을 재판받은 적이 없는데 법률심 한 번만? 그러니까 각각 한 번씩 하는데 한 번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고, 특검성과는 이거 법원에서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대법원 단심이다? 또 법률심만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두 개는 똑같이 그래갖고 위헌 결정을 둘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고등법원, 특검성과 고등법원, 사실심, 법률심 한 번씩 할 수 있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1번, 일단은 법관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 단심으로, 자, 다투라고 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네요. 설명이 좀 길었지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니은 압수물의 공소사실 입증하고자 하는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압수하였지만, 요게 문제야. 피고인의 소유권의 포기가 없는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한 행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아무리 소유권을 포기한다 해도 재판 진행 중에 압수물이잖아요. 압수물 돌려줘야 되는 건데 포기를 했다, 포기를 안 했다, 이걸 떠나서 재판 진행 중에 중요한 증거도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증거요? 유죄 증거도 될 수 있지만 무죄 증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재판 진행 중에 압수물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폐기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침해했다죠. 아주 유명한 판례기도 하고요. 그러면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으니까 선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린 거,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린 거. 딱 보니까 2번, 3번이 정답 지문에 노미네이트 됐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리을은 똑같아요. 그럼 디귿만 봐도 결정이 나겠네요. 디귿 보고 결정 안 나면 문제 못 푼다는 뜻이죠. 디귿 볼게요. 범죄인 인도 절차, 요즘에 핫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여러 시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범죄인 인도 심사, 이거 고등법원 단심으로 하도록 한 거.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고등법원은 적어도 한 번의 사실심, 적어도 한 번의 법률심을 고등법원심에서 하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한다 해도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거. 범죄인 인도 절차,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적 성격, 절차적 성격, 이거 절차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재판 절차로서의 형사소송 절차는 당연히 상급 중에서 불복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서울 고등법원 전서 관할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의 불복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장은 저 범죄인의 재판 청구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죠. 또 본질적으로 형사소송 절차라기보다는 이거는 범죄인을 인도해서 알아서 처리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처리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 베이스는 될 수 있고 전제는 될 수 있도 고정적인 형사 절차, 유무죄를 결정하는 절차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단심 처리한다 해도. 그럼 디귿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게 될 텐데, 어차피 해설가니까 리을도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리을,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에 대한 재판 절차에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스스로 치료 감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이제 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헌법의 27조 재판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재심. 이거는 재판 청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치료 감호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재판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형사 참여 재판.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세 개는요, 일반적으로 법률상 권리라고 표현하지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정리 꽉. 그래서 이것도 재판 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틀린 지문. 그러면 기억만 맞고 나머지 모두 틀린 지문인 선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번 주는 짜릿짜릿합니다. 자,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반드시 오세요. 이영쌤 TV 참고하세요.